저번 주에 공부하고 조금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인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제 캐리어 컬처라고 이제 저하고 조금 이제 이미지가 비슷한 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미련한 느낌하고 이런 이제 좀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또 그 인터넷상에서는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제 백만장자라는 이제 필명으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부동산 쪽이나 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다 보면 경험을 쌓고 그러면 누구한테 또 알려줄 때 이런 뭐 가명이나 필명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아마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저번 주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저번 주에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철도를 이제 계속 그 노선을 좀 가고 있는데, 이제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매 했던 시간을 또 반복해서 가기에는 너무 또 무한 반복으로 가면 또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노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총 4시간을 지금 철도 쪽은 4시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 쪽도 한 또 4시간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뭐 한 2시간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되는 그 그린벨트 쪽을 저희가 또 뭐 한 2시간 정도 제가 지금 이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그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일단 오늘 또 처음 오셨으니까 반복은 양해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기존에 여기 오셨던 분들도 다음 주 분명히 이럴 때 다음 주에 또 나오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제 약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는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투자라는 컨셉에서 물론 부동산만 그렇지는 않고 뭐 금융이든 여러 가지 재테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가 이제 달리고 있는데, 빨리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겁니다만 대부분 이제 막상 본인이 이제 투자하시는 쪽 딱 막상 직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거를 까먹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마인드 컨트롤 개념으로 좀 일단은 항상 반복이 되더라도 이거는 좀 일단 인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젊은, 보통 이제 재테크든 뭐 이런 거를 볼 때 젊은 세대가 주로 보면 이제 빨리 가는 쪽을 선호하고 실제 또 위험성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또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가면서도 이 수익성과 이제 황금성, 안전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쪽이 이제 이쪽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연령대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이제 물가 변동률이든 또 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이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70년대, 60년대 뭐 이때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 땅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뭐 벼락부자 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땅은 올라가고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 상승 곡선은 지금 이거는 지금 뭐 2000년도부터 해서 뭐 지금 뭐 짧게 지금 잡혀놨습니다만 실제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으로 올라가는 지금 특히 토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만큼 땅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뭐 저쪽 러시아나 이런 데 땅 사놓으면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데 거기는 특별한 뭐 개발 호재나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경제 상황 요인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거 괜히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이거 괜히 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치에 따라서 그 해당 연도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서 회수를 할 건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이제 직감을 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했던 거고요.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뭐 부동산 투자 패턴 뭐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실제 거주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이냐 임대 수익이냐 이제 개발 수익이냐의 차이를 놓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 또 앞으로 2주 더 해야 되겠지만, 철도 관련된 거는 가장 핵심은 철도 노선 깔린다 그래서 아무 데나 투자하라고 해서 철도 노선이 아니고요. 실제는 역 주변에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결국은 역세권이라는 이제 용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실제 여기 보시면 이 도시계획 설계 기준으로 현재 지금 보행으로 약 7분 거리, 이 7분 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 500m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세권의 범위와 투자 가치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급매물이 됐던 경매가 됐던 싸다 그래서 무조건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만 조금만 익히고만 있으면 충분히 어떤 위치에 어떤 매물을 잡아야 된다는 이제 개념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500m라고 해서 대부분 또 500m만 아니면 다 좋은 줄 알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는데, 일단 크게 나누는 거는 바로 이 250m권인데, 250m권은 뭐가 있냐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이 상향, 특히 이제 용적률 때문에 이게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서 뭐 여기 환승이 많이 된다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구 유동으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하기 때문인데, 상권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바로 해당 역 주변인데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데는 주로 주거지역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250m 안에 들어와 있는 그거를 잡으면 땡 잡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250m 안에 있는 토지에 경매가 나온 것들은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데, 단지 경매니까 이제 저렴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뭐 낙찰률 뭐 오버해서 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추후해보고, 이런 컨셉을 갖고 지금 철도 관련된 노선을 노선돼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제가 얘기한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그걸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서울 시내, 특히나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각 광역시마다 또 지하철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시내 중심권의 역세권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 해당이 되고요. 이 시외권, 특히나 이제 뭐 농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냥 뭐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그냥 철도 딱 들어왔을 때는 다 허허벌판인데, 거기에 500m 뒤에 있는 거, 물론 향후에 개발이 되니까. 그런 데는 이 시내 중심권에 500m를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반경 최소 잡는 게 반경 3km. 이제 그 이상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주변에 이제 뭐 기업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들이 있을 때에는 반경 5km까지는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설계 기준상에 나와 있는 역세권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역세권의 범위는 각 역마다 또 거기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적인 입지에 따라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이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핵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그다음에 주거지역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게 약간 이제 집가 상승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철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준공, 개통되는 시점까지의 이 토지 투자 이 집가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도 물론 이 이후에 또 뭐 활용하는 면에서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져가지고 여기서 뭐 임대 수익이나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일단은 역세권이 철도가 들어올 때부터 개통되는 그 단계까지의 이제 어떤 집가 상승 곡선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통 발달이 되고 인구 유입되고 상권이 발달이 되면 결국 도시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집가 상승이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시황이나 돌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3년, 이쪽 게 2013년 7월달, 그리고 이게 이제 2013년 10월달에 그 집가 변동률과 이 토지 거래량이, 이건 지금 교통부에서 나온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는 컨셉보다는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7월달 기준인데 집가 상승률이 0.02%. 근데 이때도 가장 많이 된 데가, 이거 보시면 요게 이제 세종시, 잘 안 보시는데, 세종시가 단연 1등.
근데 이게 지금 10월달 말 기준이에요. 10월달은 그럼 얼마냐? 0.15%. 이게 지금 소수점이니까 뭐, 좀 감이 잘 없으시는데 상당한 지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여기는 1.2%예요. 딱 3개월 만에 1.2%고 이제 2.5%고 이게 20.5% 10배 거래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걸 대부분 내가 거래를 안 하고 내가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걸 못 느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신문에도 딱 분명히 써 있어요. 신문에 다 나온 자료들인데도 이건 있을지도 나하고 뭐 관계 있어. 근데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왜 이때는 떨어지고 왜 이때는 올라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게 다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고 뭐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이때 투자 안 하고 왜 이때 투자하느냐. 그 요인과 그 정책 변화, 특히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때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아마 요거 지금 이제 11월 달은 아직 안 나오는데 11월 달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나올 거고요. 또 매달 매달 나오는 이게 이제 지표들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다 정보들이 되니까 이런 것도 계속 스크랩을 하시면 최소한도 나중에 1년 단위로 전국 지가나 뭐 지가 상승 변화나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알게 되면 대충 이제 이런 곡선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요 빨간 게 지금 이제 지가 변동률 개념이고요. 요게 지금 저 초록 색깔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거래량 변화율인데 보시면 이게 2010년도 1월달, 7월달인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때는 지가가 팍 떨어져 있다가 이때 쫙 올라갔다가 쭉 또 통진화됐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13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7월달 기준 떨어졌죠 곡선이 10월달에 곡선이 요게 지금 7월달 기준인데 요게 지금 10월 요 마지막 선이 10월달이에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까지 딱 떨어졌을 때가 여기 요때 당시인데 한눈에 그냥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가가 올라갈 때 이때 사는 게 좋으냐 이게 지금 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예측을 해야지 내가 지금 투자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지금 이 정도네 다음 달 이 정도 아니면 뭐 매달 이걸 하기 귀찮고 그러면 세 달에 어차피 이거는 세 달 단위로 한 번씩 봐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세 달 단위로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사는 토지 물론 많이 있는데 아까 그 토지 거래량이 2.5%에서 20%까지 올라간 거 보면 그 주 원인이 뭐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영향이 커요. 얘네들이 바보 아니냐고 왜 샀겠냐. 근데 이제 변동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제가 경제 요인 중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환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1,060원 정도인데 옛날도 아니죠. 뭐 몇 달만 해도 뭐 1,100원 뭐 거의 뭐 1,200원 막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돈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돈 엄청 많이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이 비쌌을 때에는 얘 돈, 미국 돈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뭐 조금밖에 못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이 환율과 가지고도 주식 시장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경제 변수를 보면 야, 요때 좀 올라가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이거는 좀 딴 얘기입니다만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올라갈 만한 토지를 미리 경매든 뭐든 해서 7월 달에만 하나 사놨으면 10월 달에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쪼르륵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경매로 산 거 많이 붙이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올라가서 팔면 3개월 만에 수익 나오네. 컨셉이 들어오시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자의 원칙이에요. 당연히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노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노선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래 3년 아니야 5년 아니야 10년까지 묵힐 거야. 좋죠. 10년까지 가는 거. 근데 그것만 보고 과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글쎄요. 저는 이제 부동산 이게 뭐 지금 관리를 좀 해드리면서 그런 쪽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또 올라갔으니까 또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또 그걸 또 반대로 보는 시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실제 요 2, 4분기하고 이 3, 4분기에 이렇게 다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올라갔어요. 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토지 뭐 금액도 그렇고 뭐 토지 면적도 그렇고 거래량이 일단 많다라는 얘기고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올라갔는지 일단 그 정부 정책이 뭐가 바뀌었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이거 뭐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가장 큰 저기들은 뭐냐면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 금년 5월 11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서 이 서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기업들 투자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방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방안을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 법령이 필요하고 뭐 입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 시행령을 만들어서 강제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 시간을 1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 5월 10일이라 그러면 이건 대부분 내년 5월 달이 어느 정도 직접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발빠른 사람들은 5월 달에 발표된 걸 보고 의료 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이거 누구한테 하냐? 야, 이거 보면 분명히 병원 근처나 이런 데에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관광지 높아지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병원 근처에 있는 부지,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철도노선하고 조금 별개입니다. 이 문구 하나 가지고도 벌써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벌써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나온 게 7월 11일. 바로 2달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요거예요. 주거, 숙박, 복합 건물. 기존의 때는 상업지역만 허용을 했어요. 이게 규제라고 해서 이 허용한다는 얘기하고 규제하고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주거하고 숙박의 복합 건물은 아무데나 짓질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상업하고 보통 준주거 지역 쪽에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 입지 규제를 풀면서 이 상업지역에만 옛날에는 상업지역에서만 저라 건축허가 내주겠는데 이거 지금 바뀐 게 어디까지 바뀌었냐? 준주거하고 중공업지역까지 바뀌어버렸어요. 이 중공업은 서울에서 어딘 줄 아시죠? 여기 성수동. 저쪽에 영등포 옆에 양평동. 아시죠? 그리고 뭐 서울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웬 공장단지, 분명히 시내인데 웬 공장들이 더벅더벅 붙어 있는데 다 중공업지역. 단지 누군가 개발을 안 해서 그럴 뿐인데 여기 들어가서 사봐야 옛날에는 이게 허용이 안 돼버리니까 거기 가면 내가 땅 사가지고 뭐하냐 묵혀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1년 뒤에요. 1년 뒤에 시행이 되고 1년 뒤에 그게 막 이제 가시적으로 움직여질 텐데 그럼 가시화될 때 그때 그래 내가 이제 중공업 들어가 살까? 그래서 이게 타이밍. 이미 발빠른 사람들, 특히 토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아까 토지 거래량도 늘고 지가 상승이 된 이유가 단순하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이제 해제 기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완화가 되고 실제 그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국가가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단지 어디 요 지역이다라는 얘기만 조금 피할 뿐이지 풀어주고 해제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들 완화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신문만 이렇게 펼치면 정보가 다 확인이 돼버려요. 단지 그걸 내가 직접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 없을 뿐이라는 거. 자, 세 번째 3차. 여기 9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가장 저기 보면 용적률. 근데 이거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업을 투자를 활성화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개인한테 투자를 유치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무조건 돈 내서 하면 이런 거 다 규제 완화해주고 뭐 변경 다 해주고 뭐 이런 용적률 상한 다 해주겠다라고 이런 거 발표해요. 그럼 이게 어디가 투자가 되냐? 아까 말했던 기업 도시, 우리가 말하는 첨단 도시, 그 산단이라고 하는 산업단지 쪽에 대기업 저번에 제가 대기업 얘기했죠. 대기업이 같이 들어가고 이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데는 이거 투자가 안 되겠냐 이거지. 그걸 미리 앞서서 이제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5월 11일 날 발표했던 거를 이제 가시화 시킨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보통 시행되는 게 1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11월 25일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정부가 나 1년 동안 그냥 뭐 보통 공무원 그러면 지지부진 해가지고 야 그냥 시간 갈 때 그냥 해줄게. 시간 갈 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보통 하는 게 보통 뭐 철거통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필요한 것들은 먼저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준주거 중공업에서 하고 또 의료 그 병원의 의료 그 숙박시설 만드는 거 하는데 보십시오. 관광 호텔까지도 이제는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중공업지요. 누가 봐도 중공업은 거기 공장에 막 그냥 지저분하고 한데 아니 누가 관광호텔 거기 누가 다 관광호텔 왜 만들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수동, 양평동 위치 좋잖아요. 단지 기존에 그 좀 안 좋은 시설들, 혐오 시설 이런 게 있으니까 누군가 못 들어가는 것 뿐인데 이제 규제도 다 풀렸겠다. 그리고 국무위가 의결을 해가지고 이거 다 지금 법 다 바뀌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부 개정안까지 해서 26일에 의결해가지고 이제 국회 통과만 되면 이것도 바로 되는 거예요. 원래 일정은 5월 10일 날 발표했으니까 내년 5월 달이나 돼야 법이 통과되는 거를 이미 이제 11월 25일 날 국회에서 아니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추진을 쫙 해가지고 국회까지 막 통과시키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건데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보도자료로 해서 공개가 다 된 자료예요. 근데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 많진 않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상권의 변화인데요. 뭐 이게 노선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지금 서울권만 지금 요거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특히 준주택, 그러니까 저 주택하고 오피스텔, 특히 임대 수익형으로 되는 쪽의 컨셉은 기존에 이제 이게 9호선인데요. 9호선 라인 중에 교통이 가장 이제 열악했던 곳이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 상당한 가치 상승이 되는 쪽의 컨셉이고요. 주로 이제 그 상가라든가 점포, 오피스 이런 것들은 이 지하철 개발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직주 분리가 요즘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동선이 변화되는 쪽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시 거 이제 지하철 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서울시에서도 어디가 요지고 어디가 더 발전이 되고 여기는 이미 상투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거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국가 전체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20년, 30년에서 아주 그냥 초광역 개발축을 하고 있어서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물론 이제 이 북한 쪽하고 이제 교류되고 있는 이쪽도 지금 가는데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이쪽 서해안 쪽을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실제 또 이쪽을 또 투자를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초광역 계획 안에 이렇게 이제 도로망, 수도권과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도로망, 철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그 기반 시설, 여기 보시면 이런 이 기업 도시, 뭐 첨단 도시, 뭐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내려가면서 정부의 이제 그 거의 준 공무원급의 기업들도 강제로 이제 전부 다 그 기업 도시에 다 편성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말이 이제 지역 균형화라고 이제 해놨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전국토에 이제 부동산을 그냥 띄우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말은 뭐 균형 발전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부동산 가치는 엄청 올라간다는 걸 보셔야 된다. 이게 지금 호재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국철도 저번 주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뭐 가장 뼈대입니다. 뭐 고속철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이게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경춘선이나 중앙선 또 원주 강릉 성남 여주 그래서 저번 주에 성남 여주 쪽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도 지금 뭐 과거 한 2년 3년 전에는 일단 평창 쪽 위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아주 원주 쪽도 아주 유망은 합니다만 다 이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쪽은 이제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송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노선도 주변으로 이제 보고, 최근에 이제 이 수인선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나가 저번 달,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이 서울의 분당선, 왕십리에서부터 이 수원까지 이제 연장된 분당선 연장이 완전히 개통이 돼가지고, 뭐 여기 바로 여기 선동역에서도 이제 수원까지도 바로 가요. 이 옛날에 같으면 여기 서울역에서 뭐 이제 1호선 수원 타고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이라 해서 이쪽은 주로 평택항하고 당진, 서산 이쪽을 이제 관통하는 쪽이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이쪽에 이제 새만금 쪽에 들어가는 또 새만금 노선 또 새로 또 저기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 그 전체 이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이제 세종시가 되면서 이 서울에는 물론 이게 다 빠져나가진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 이 사이가를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집중적으로 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는 데가 이제 이 새만금 쪽인데, 새만금은 워낙 이 시간이 좀 긴 투자 기간 쪽이라, 그래서 좀 전체적인 분류를 좀 보시면 그렇고, 이것도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 노선이 있는데, 워낙 뭐 철도 노선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미 완료가 돼서 뭐 개통 다 되고 뭐 그런 데 부분도 많고, 요것도 이제 KTX인데, 요것도 이제 지금 현재 수서나 이 부분을 뭐 얘기를 드렸고, 여기도 상당히 유망한 데인데, 뭐 다 설명을 좀 저번 주에서 수서역도 지금 개발하는 쪽이 많아서, 여기 이제 미래신도시 요즘 많이 뜨는데, 그 다음에 문정 쪽도 많이 뜨고, 여기 이제 롯데월드 들어오면 이 라인을 통해서 이 판천을 넘어간 이 KT 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보금자리가 벌써 한 4개 지구가 돼가지고, 이쪽도 지금 꽤 유망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지제역까지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택 여기 고덕신도시 개발했던 거 저번 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뭐 유명한 데니까 여기는 뭐 더 얘기해봐야. 이 평택에 지금 벌써 이 대형 후제만 벌써 7, 8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평택 쪽 관련된 거는 한번 토지 투어를 통해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을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성남 여주는 저번 주에 이제 했었는데, 요거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판교에서부터 여주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여주에서 또 원주까지 들어가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5년 12월 달,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좀 남아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은 여기 이제 광주 쪽하고 이 부발 쪽 두 군데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세권 중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도농신갈 북선전지라서 더블 역세권. 여기는 하나는 이제 평택으로 가는 노선과 하나는 충주로 가는 노선에 이 트리플, 이 3개 노선이 합쳐되어 있는 거고, 이미 아시지만 이 부발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천시하고는 좀 틀리게 여기는 바로 영동고속도로 이천 인터체인지가 바로 붙어 있는 데라, 이게 이제 이쪽이 영동고속도로 이천 인터체인지 들어가고, 이쪽이 이쪽이죠. 이쪽이 SK 하이닉스가 좀 들어와 있고, 옆에가 지금 이제 IT 가자 산업지구, 이쪽 지금 위쪽으로 이쪽이 오비맥주 공장에 뭐 신세계 또 물류 가공센터. 그러니까 이 기업체들만 일단 들어와 있는 것만 하다 보는데, 여기에 지금 3개 노선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상당한 여기는 이제 입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보통 역세권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일단은 제한을 딱 주는 걸 일단 먼저 지정을 해버려요. 안 그러면 이게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전 2007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여기 2010년도에 또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는 트리플이 아니었고 그 두 개 아까 그 청주에서 오는 거 2개역만 환승하는 걸로 했다가, 이때 지정이 된 게 평택서도 125이자 해가지고 3개가 되면서 여기를 또 추가로, 이 얘기는 뭐냐,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더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본지안이고 뭐 이거는 뭐 다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수인선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인천에 이제 송도까지 들어가는 이제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여기 수원하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쪽 분당선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개통이 돼서, 이게 이제 뭐 한목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거의 뭐 수도권이 이제 지하철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이 기존에 이미 개발을 하고 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데에다가는 지하철 아닌 이상은 이런 새로 신규 들어가는, 이게 특히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권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지하철을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자기가 여기에 이권을 갖고 있는 뭐 토지주가 됐던 뭐 일을 뭐 자기 건물이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이권 개입이 들어가니까 또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항상 노는 땅,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땅, 이런 쪽에 있는 데에다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노선이 결정되고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데 도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저평가된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투자 노하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단지 그거는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조금 고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는데 새만금이거든요. 아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새만금 저번 주에도 서해안 개발총 얘기하고 평풍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워낙 뭐 호재나 뭐 유망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지금 여기 면적만 따져도요. 여의도에 지금 이 간척하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400배예요. 여의도 면적에. 근데 여기 이제 간척이 되고 여기 개발하는 것만 따져도 현재 여의도에 140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새만금이 아시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69년도, 거의 60년대 말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다 묻어가지고 간척지 사업해가지고 식량 자급자족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이제 이걸 했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간척 사업을 해서 메꾸자고 해서 막 시행을 하는데 환경평가 뭐 여러 단체들이 죽어도 안 된다. 뭐 이건 뭐 환경 파괴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사업 중단이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인 게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땅을 메꿔서 식량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문화 소득 뭐 여러 가지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 개발을 하는데 그냥 식량만 자급자족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문화도시, 복합도시, 상업도시 다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이제 국책사업 중에 제1순위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이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지금 세종시에 이제 있는데 개발청이라고 아예 정부기관에 아예 이제 기반을 아예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최우선 사업으로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개 시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실제 아마 그 신문지상에 보시면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하고 이 소송 싸움까지도 일어나고요. 이유는 아시죠? 다 자기 이권 싸움이에요. 내 지역에 왜 내 거, 니거 더 가져가고 내 거 덜 가져가고. 여기 이름 나중에요. 뭐로 되냐면 여기 아리울시로 바뀝니다. 지금도 아리울시, 아리울이라는 이제 그 이름은 써먹고 있는데 정식으로 이제 발족 그 시로 뭐 승격이 되고 그런 거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세종시처럼 아리울시 아마 이제 자치 그 시가 이제 될 겁니다. 아리울시 이렇게 구역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예, 그 구역은 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통합할 수는 없거든요. 다 끌어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만 일단 자족도시식으로 스타일을 만들 거고 충분히 그 입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나한테 뭔가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이제 소송까지도 막 일어나고 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 때문에 이 사업 못한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 세 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 방조제만 해도 한 3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4km면 그냥 뭐 100km로 그냥 쭉 달려도 3, 40분 뭐 거의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좋은 건 부안에서 군산까지가 이제 더 빨라진 거죠. 원래 이쪽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넘어 동군산 아니신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걸렸는데 더 많이 빨라졌죠, 그거.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직접 이제 그 가로질러서 한번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멋있고. 이게 지금 91년도 이제 그때 중간에 사업이 이제 중단되면서 91년도에 이제 새만금 방송을 했던 이게 이제 위성사진들도 잡고 싶고 이렇게 좀 라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이때 2011년도에 이게 딱 개통이 이 준공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이제 사진들 현재 사진들 보면 되고. 요게 이제 9월 12일 날 이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해서 정부가 요거 위치는 아직 그 부안 쪽이나 이쪽 그 새만금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종시 안에 이제 이걸 좀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새만금 개발축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아까 뭐 빠진 게 요게 지금 요 노선이 이제 보이시는데 요게 지금 현재 철도로 이제 들어가는 계획되고 있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간척은 지금 해가고 있고 일부 지금 여기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2020년까지 봐야 돼서 제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여기를 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이 백그라운드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축을 이제 일단 보게 되면 이 군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항만도 있지만 여기는 주로 산업단지, 특히 이제 기업화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여기는 활성화되는 저희가 많고요. 이 김제는 아시지만 일단은 뭐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쌀, 그래서 농업용지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쪽은 간척지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군산 것도 아니고 김제 것도 아니고 부안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복합 이제 국제 업무단지를 하면서 이 신항만으로 이제 여기는 거듭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안은 여기 아시면 이제 견산반도 이제 이 국립공원이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 부안하고 연결된 이 개발된 여기는 국제 관광 이제 도시로 여기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있어서 얘하고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이 결과적으로 물론 산업단지니까 기업체들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보겠지만 오히려 실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가산업단지나 산업단지 옆에서 그냥 뭐 그 종업원들한테 밥이나 해주는 그런 음식점 만들고 그 투자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디 투자했냐면 이 관광단지 쪽 이쪽에 이제 부안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 이제 면적으로 볼 때 특히나 이제 김제 쪽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투자 개념의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김제 쪽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부안하고 연결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김제에 있는 뭐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의 농림지역을 그냥 일부 여기 다 새만금 개발 배우지니까 무조건 타세요라고 하는 일부 이제 그러신 뭐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부터 해서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되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거 하나 희망 하나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하느니 그냥 어디 병두리에 그냥 조그만 그냥 내 텃밭 하나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김제 쪽에 이 평야 이 농지 관련된 이쪽 투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부안 쪽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배후가 이제 관광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쪽은 결과적으로 도로역마다 전부 다 아마 이제 음식점부터 해서 관광 유치하는 쪽은 다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 견산반도 국립공원 안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개발 행위 자체가 솔직히 전문가 아니면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땅을 사도 이게 이제 보통 국립공원이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문화재 보호, 군사 보호 시설 이런 또 이제 뭐 국립공원 이런 쪽으로 묶여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풀려고 그러면 상당한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 보통 한 10,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짜리 저 밑에 한 5,000원짜리 샀다고 쫙서 막 나 이거 완전히 그냥 횡재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절대 이런 쪽 그 국립공원 안쪽에 있는 거를 사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군산에 있는 국가산 산업단지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를 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산업단지로는 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공장을 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이제 주변으로도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인구 유입이 아까 같은 관광 같은 경우와 틀린 게 여기는 그 지역에 이제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입주하는 인구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컨셉을 볼 때는 군산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군산은 이미 김제나 부안보다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집가상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역을 따라서 좀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나? 좀 더 해드릴까요? 네. 이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게요. 이게 지금 서울을 쉬었다? 네, 10분. 몇 시까지 해야 되지? 적어도 10분 이내는. 아니, 뭐냐면 우리 경매 오늘도 경매 또 한 번 있거든요. 경매 오늘 교육이 좀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경매 쪽 시간을 제가 다 할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조금 넉넉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경매 쪽에 조금 할애를 해줘서 그래서 10분까지 해주시고 5분 주시고 두 번째 시간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좀 일단 쉬시고요.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매물 잠깐 그 투자할 수 있는 매물 몇 개 소개를 한 다음에 조금 경매 쪽 양해해서 뭐 한 10분 정도에서 일단 서울 쪽 지금 여러분 경매철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제가 몇 개 하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어차피 서울 것도 워낙 할 얘기가 또 많으니까 이쪽도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잠깐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다시 올릴 거고요. 그래? 예, 쉬는 시간 줄여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됩니까? 네. 아 이게 자꾸 이거 저기 하면 그러면 일단 요거 잠깐 제가 끄고요. 끄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놔야 돼. 뭐요? 이 아까 이제 새만금 쪽에 제가 이제 다른 뭐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는데 뭐 물건이 거기도 뭐 다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부안 쪽에 그 저번에 이제 그 성남 여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대가 크고 좀 국회도 규모가 커서 조금 부담이 됐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안은 아직은 그래도 이 소액의 또 이 작은 필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고 투자 가치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매물은 이제 이 부안 선운리 쪽인데 이따 조금 이따 지도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만 일단 한 95평 정도. 여기 지목은 전인데 이 용도 지역이 이제 제2종 일반 이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로, 소로, 삼류가 이미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통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대지는 아닙니다만 또 대지 넘어가면 이게 이제 뭐 상당한 150, 200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전이다 보니까 아직 개발을 안 시켜놓은 상태고 이미 용도 지역상으로 이미 이제 확정을 다 받아놓은 거고 62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평수가 일단 95평이면 뭐 충분히 뭐 주택이든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보통 50평 미만이면 좀 작은 적인데 95평 정도면 충분히 뭐 건물을 줘도 그리고 2종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게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준주거 지역까지 바뀌게 되면 근린 시설 특히 이제 상업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그 상향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치는 있고요. 62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5,800만 원인데 뭐 대출 낀다 그러면 한 3,800만 원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발 촉진지구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요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했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는 없는데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이게 잘못 보면 야 이게 문화재 보호 구역이냐 뭐 지정 빈곤이냐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게 딱 아주 애매하게 써놓은 게 문화재 보호 조례. 이 얘기는 여기 부안군에 이거 확인을 안 해보면 일반 사람들은 확인해봐야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본 바로는 이제 전혀 이제 문제는 없는 걸 확인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보통 이제 경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하나, 요 한 줄 가지고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 특히 토지 뭐 난 잘 알아 하는데도 누군가는 뭐 문화재, 군사시설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수원보호, 뭐 수병구역 거기다 아까 뭐 그릴린 국립공원 이런 데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고 배우신 분들은 문화재만 딱 들어가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들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수들이 이제 많이 또 들어가서 실제 이거는 뭐 개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데고 다 보시면 이제 주변에 다 이미 대지를 다 해서 이미 주택가나 이런 시설물이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지금 전이 지금 몇 개 있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농촌의 특성이에요. 농촌에 아직 개발이 확실히 안 된 데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싸게 사서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이제 62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150만 원이라고 200만 원이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위치를 보면 이 부안, 우리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제 부안 이서 제2에서 이제 거리상으로는 차량으로 지금 차로 가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여기 부안군청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300m인가
300m 하여튼 거리상 되게 가깝고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30번 국도가 이게 이제 새만금으로 이게 우리 저쪽에 이제 새만금 개발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도로예요. 여기서도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현재는 이제 버스 터미널이고 읍사무소 여기 다 있고 그러니까 말이 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일단 저번에 제가 왜 시에 대한 인구 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로 승격될 만한 인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옆에 아직 그런 뭐 개발이든 이런 게 안 돼 있고 미개발이 어쨌든 아직은 미개발지거든요. 근데 김제시나 군산시는 인구가 밀집이 돼 있고 그렇게 또 시 승격이 돼 버리니까 그쪽은 일단은 격이 틀리는데 부안군 그러면 일단 군 단위니까 이게 무슨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처음에 그런 의미를 합니다만 이런 데가 이제 제가 말하는 미개발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 면사무소, 특히 이제 인터체인지 이런 데에서 보통 3km 미만짜리는 거의 물론 이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그러니까 특히 인구 유입이 되는 그런 호재들이 몇 개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군청에서도 얼마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일단 제2종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이제 충분히 되고요. 두 번째 매물 이제 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이 백산면 용계이라고 요거는 좀 평수가 좀 커요. 평수가 큰데 대신에 가격이 이제 17만 원대. 보통 여기도 용도 지역을 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뭐 주택을 다 지을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단지 지목이 전이고 대지로 안 바꿔놨으니까 가격을 못 올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대지로 해서 딱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목 변경만 싹 바꿔놓으면 17만 원짜리가 이것도 한 60만 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현재 9천만 원대인데 뭐 대출도 이거 뭐 한 번당 한 6천만 원대 가지고 내가 이제 한 500평대를 이제 내 소유로.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니까 현재 이런 걸 이제 보통 농지 취득하게 되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하면 그건 뭐 다 일단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집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주택을 짓고 신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개발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지금은 위탁. 그 위탁이라는 게 위탁 그 경영 농업 경영을 이제 위탁을 해놓으면 최소한도 뭐 쌀이든 아니면 거기 밥 작물 재배 심지어 또 잘 위탁만 잘 맡겨놓으면 돈으로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비싸지고 많아지면 솔직히 부담되고 이거 왜 못 켜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새만금 개발에는 확실한 또 그런 호재가 있어서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뭐 있냐면 바로 이 옆에가 근린공원하고 지금 저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요 색깔이 자연녹지제에서 여기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사시면 문제가 돼요. 이 지금 요 색깔이 지금 저 연두색 나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추천한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이런 특히나 이 근린공원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로이로제가 좀 걸리는 적이라. 근데 여기 보시면 저촉은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로도 붙어 있으면 저촉이라고 하듯이 붙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면요. 말 그대로 내 등산로 하나, 내 공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펜션이 됐던 아니면 자기 주택이 됐던 또 누구한테 뭐 분양을 임대를 하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쾌적성, 주거 생활의 쾌적성은 이게 껴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빨간색 이게 항상 도로의 계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지적도에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야 돼요. 여기에 지금 딱 도로가 딱 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안 껴있고 여기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 지금 다 대지를 다 바꿔서 여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현황도로식으로 그냥 조금 비켜내 그냥 갈게 하고서 쓰는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는 이건 내 도로예요. 국가도로지만 내 앞에 그냥 딱 버젓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옆에 실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음식점 같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도로가 2류입니다. 2류면 지금 8m, 10m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내가 집을 지면 차가 빙빙 다니는 데다 집 짓고 거기서 산다? 아니, 그 용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로의 폭이 얼마에 따라서 뭘 지어야 되고 하는 것도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아 그래 그냥 내 집 하나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살게 이런 거는 여기 딱 맞죠. 투자는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도로를 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이제 위치가 요거는 이제 반대예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그 했던 첫 번째 선언이 거는 여기 부안군청 옆에 거니까 그래서 이게 60만 원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거꾸로 와 있어요. 거꾸로 와 있지만 여기가 이제 백사면인데 이게 바로 지금 새만금 물줄기하고 흘러가 있고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요쪽 여기가 이제 그 공원처럼 조성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거 이제 한번 저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여기 혹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직접 다 한번 안내를 다 할 거니까 직접 한번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해안고도 부산 부안 인터체인지에서도 뭐 들어가는 거면은 이제 실제 이것도 한 차량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돼서 도로와도 가깝고 지금 이런 그 천들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은 새만금하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조금 또 작습니다. 규모가 이것도 한 116평 근데 이제 상금은 가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논으로 돼 있어요. 그 여기도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1번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이면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 저는 조금 고려하세요 이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미 용도지역상 1종 주거지역으로 이미 딱 결정이 돼 있는 그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개발 가능성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고 이거는 15만 원. 아까보다 약간 또 17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조금 더 15만 원짜리. 그래서 요 하면 1,74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또 500만 원까지 대출 뭐 농협에서 하는 점이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이면 100평짜리, 116평짜리 하나 이제 구입해서 일종 주거지니까 뭐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괜찮죠. 여기도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는 무조건 정화구역으로 무조건 묶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나 뭐 좀 약간 유흥문화 시설은 절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주택가 아니면 보통 일반 편의시설 상가들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는 이제 바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바로 배우지 이 끝자락에 있는 거라 여기 공원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있고 이 길을 따라 가면 여기가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장으로 연결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광 아까 이제 국제관광 단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기가 내가 여기 가서 여기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 변산반도를 이제 활용하고 여기가 국제관광 산업단지로 된다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다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고 심지어 여기에 뭐 음식점이 됐던 이런 쪽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가면 15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거 지금 또 여기는 아까처럼 전이 아니라 다반이니까 지금 벼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또 그냥 동네 이장한테 나 이거 좀 위탁 좀 해줄게. 그럼 농사 하나 주세요. 소장농식으로 그러면 농사 지세요. 그러면 사람한테 뭐 쌀 한 가마니라도 받으면 100평 정도면 뭐 쌀 한 가마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용으로 했다가 충분히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했던 활용 가치 이게 비싸거나 뭐 이건 좀 부담되네 그러면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뭐 그런 그 현장의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고 네 번째도 이것도 딱 100평인데 이것도 다 일종 일반 주거지. 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야 거기 부안이든 김제든 다 농업지역인데 왜 도시지역에다 왜 이걸 해놨을까라고 오해들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이미 도시지역으로 이미 다 편성하고 도시계획이 이미 다 아까 제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미수립 지역이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뭐냐? 수도권 위쪽에서는 이게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미수립이 안 돼 있는 쪽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오래가고 또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여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아시죠? 정권 때문에 많이 발전 못했던 거. 근데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야 이제 새만금 들어오니까 여기 다 도시로 만들 거고 도시화 다 될 거야. 용도지역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꾼 게 아니고 여기 토지주가 바꾼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획을 다 설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김제 쪽을 얘기를 안 하냐면 김제 쪽은 이거 없어요. 그냥 다 농림지역이고 거기에다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다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거요 20년 뒤에 여기 개발되니까 이거 배워지려서 이거 사세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용도 지역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딱 확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평가보다는 저렴하다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일반 주거 지역에 평당 15만 원짜리 토지를 사라 그러면 없어요. 가시면 아마 또 주변 그 뭐 부동산 문제 혹시라도 그래 조민기라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데 한번 부동산 한번 물어봐주고 25만 원, 30만 원 달라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이것도 한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뭐 대출 낀다 그러면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면 뭐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일단 한 100평 정도면 뭐 큰 부담은 없고, 또 일단 또 논으로 또 쓰고 있어서 당장 이걸 내가 사가지고 뭐 뭔가 이 택지 개발해가지고 뭐 짓져가지고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신 거는 충분히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딱 도로 옆에 딱 낀 거. 이런 거 하고 얘하고 벌써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모양도 참 잘 빠져나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른 지구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는 뭐 상대 정화지구요, 또 뭐 문화재, 뭐 검토, 개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아주 깨끗해.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더 이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주 클리어하죠. 여기 위치는 아까 여기 이제 여기 봤던 요 밑에 있던데 여기하고 조금 이제 바로 붙어 있는 데인데요. 여기 부안구청이 여기에요. 여기 뭐 도로 한번 쭉 타고 가면 여기서도 뭐 한 5분 정도 거리, 그리고 사망개발지가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에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변산반 국립공원이 끝자락에 있는 거라 이 라인으로 쭉 가시면 도로도 다 이제 다시 개설이 될 거고, 위치상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서해안으로 여기가 이제 부안구청이 이쪽이네. 이쪽이 부안 인터체인지가 되니까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뭐 어렵진 않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매물 뭐 상당히 많은데 5개가 어차피 안 되고 제가 일단 몇 개만 이제 발췌를 하고요. 실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토지 투어 때 제가 다 안내를 합니다만 거기 현지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말고도 더 제가 지금 저한테도 안 준 것들이 있어요. 진짜 핵심 뭐 소스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뭐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려고 어차피 토지 토요일 날은 뭐 저 혼자 가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 뭐 큰 거 아니면 같이 하신다 그러면 뭐 소액이니까 같이 가시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게 지금 2필지인데 왜 2필지를 같이 묶었냐면 이게 하나를 사면 맹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2개를 묶어버린 거예요. 저는 항상 뭐 누구한테 토지 투자를 권할 때요. 알박기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절대 또 맹지를 빼버리면 요거만 가지고는 이상하게 또 모양이 안 나와. 사면 뭐하냐 이거 활용가치가 없는. 그럼 묶어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700평 조금 이제 규모는 좀 커집니다. 근데 이거를 1,000평 이상을 또 사게 되면 타지인이 사게 되면 이걸 또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할 때는 2필지를 원래는 자기가 또 분할을 해야 되지만 이미 필지가 틀리니까 주소가 틀려버리니까 2필지를 그냥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맹지 때문에 이제 묶어놨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요거는 뭐 또 현재 가서 보시면 또 되고 요거는 이제 전이고 요거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이건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최근에 이제 토지 규제 이제 완화가 되면서 뭐 아까 뭐 관광 호텔,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그거 허용했듯이 계획관리 지역도 상당히 또 이제 비전이 좀 있는 건데 이건 좀 금액이 이 평당이 9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필지 전체 면적이 1,700평 정도 되니까 합치니까 1억 5,400. 근데 뭐 1,000평 넘으니까 또 이것도 한 5천만 원 받으면 1억 400만 원에 매수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다 클리어합니다. 다른 뭐 용도지역 지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뭐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표시된 게 뭐냐면 요거 지금 2개 필지가 얘하고 얘인데 지금 이제 제가 요걸 띄워놓은 거는 450제곱평방미터니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걸 왜 이걸 했냐면 얘가 도로거든요.
얘를 사게 되면 맹지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를 사면 더 좋죠. 얘를 사면 더 좋은데 얘는 지금은 없고, 왜 그러면 요 정도만 일단 길만 터놓만 놓으면 지금은 어차피 뭐 전이니까, 왜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당장 뭐 건축을 해봐야 창고 정도밖에 못 져요. 뭐 내가 뭐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용도 변경 여러 가지를 또 바꿔야 되니까 대지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라든가 뭐 하다못해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툭 놓고 얼마든지 이건 활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가 없잖아요. 절대 지자체에서 이건 허용 안 합니다. 그러면 얘나 얘를 또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먼저 사고 얘를 나중에 사잖아요. 아까 9만 원이라고 했죠. 9만 원짜리가 한 20만 원 주세요. 사시겠냐 이거지. 비록 면적이 작더라도. 이것 때문에 더 주고, 아유 아니네. 지금 묶어서 살 때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면적이 이제 5,200 제곱미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치가 여기 이제 도안군청인데, 아까 이제 요쪽이었었죠. 이쪽. 가오리 쪽, 요쪽에 토지고, 하나는 이제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쪽하고 이쪽. 그다음에 이제 군청,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요 한 5개 정도 매물인데, 여기 현장 가시면 뭐 한 20, 30개 정도 매물은 더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는, 부평 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실 때 뭐 같이 가신다 그러면 한번 이런 걸 좀 안내를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또 부안 쪽 거를 했습니다만 뭐 또 계속 시리즈별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 거다 그러면 또 서울 쪽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가치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올인하는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 아니면 뭐 5억, 10억짜리 좋은 거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하셨다가 확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확신을 그때만 확신하시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특히 토지 투자를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